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주로 유학 오면 내가 선택한 이 대학 유학생의 취업률은 얼마나 될까? 내가 선택한 이 전공 정말 유학생 취업될까? 만약에 취업된다 그러면 내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호주 대학들이 웹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그건 다 지들 호주 학생들 대상이잖아요. 유학생으로서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호토박이가 호주대학 심층 분석, 그리피스 대학, USQ 대학 편에 제가 중간에 그 데이터를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 영상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학과 선택이 됐는지, 합리적인 대학 선정이 됐는지, 충분히 판단 근거가 될 겁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그리피스 대학, USQ 대학. 자, 그리피스 대학은 1971년에 설립됐으니까 대학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죠? 골드코스트 캠퍼스, 네이선 캠퍼스, 로간, 사우스뱅크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캠퍼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네이선 캠퍼스랑 골드코스트 캠퍼스가 가장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리피스 대학 하면 아무래도 관광, 간호학과가 상당히 강세인 대학인데요. 유학생은 한 8,600명 정도, 전체 학생이 44,000명이니까 20% 남짓밖에 안 되죠.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UQ 대학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넘고 QUT도 5만 명이 넘는데 그보다는 인원이 조금 작은데 UQ 대학 같은 경우도 유학생이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리피스 대학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이 그리피스 대학 들어가시잖아요. 유학생이 꽤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리피스 대학의 그 학과에는 유학생이 좀 많을 거예요. 이 그리피스 대학이 아무래도 좀 유학생에 선호되는 학과, 좀 선호되지 않는 학과가 좀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멜번 대학, 시드니 대학, 뭐 UQ 대학, 뭐 ANU 대학 이런 대학은 학과를 불문하고 대학 자체가 좀 더 우수한 레벨이 좀 있다 보니까 다양한 학과들로 유학생이 좀 온다라고 하면 이 그리피스 정도 되는 대학이면 물론 우수한 대학이지만 좀 더 유학생이 선호하는 과들로 유학생이 좀 편중되는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전체 대학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리피스 대학이 월드 랭킹 268이니까 이걸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한국의 그 성균관 대학이 126위, 한양대학이 159위, 경희대 331위, 세종대 392위, 중앙대 479위, 서강대 558위.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의 뭐 중간 이상 수준은 된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충분히 우수한 대학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전 세계 대학이 한 2% 들어가니까 상위 2% 정도 들어가니까 뭐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더 임팩트 랭킹이라 그래서 이 대학이 여러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리피스 대학이 세계 4위입니다. 호주 2위고요. 상당히 앞서가는데 71년에 설립돼서 이제 신생 대학이지만 세계 순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벤 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스릴러의 거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독 영화 뭐 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독도 이 그리피스 대학 출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피스 대학 하면 커리어 서포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입학을 하면 졸업하고 이후 진로까지 쭉 커리어를 자기 분야에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서포트가 정말 잘 돼 있는 대학이에요. 다른 대학도 물론 잘 돼 있는데 특히 그리피스 대학이 이 부분이 좀 강점인데 WIL이라고 하거든요. 인턴십하고 현장 실습을 학점으로 인정을 많이 해줘요. 즉 산학협연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앞서 제가 영상에서 UQ하고 QUT 대학 설명할 때도 이 QUT 대학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멜번에 있는 디킨 대학, 시드니에 있는 UTS 대학, 그리고 퍼스에 있는 커틴 대학이 좀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있는 대학인데 이 그리피스 대학도 상당히 그 분야 실무 중심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더스트리 멘토링 프로그램 이게 정말 잘 돼 있는데 내가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멘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학교가 이렇게 약간 그 플랫폼을 이 장터를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뭐 새로 내가 학생이 들어왔다 그러면 새로운 학생에 대한 서포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와서 내가 친구가 없잖아요. 그럼 그리피스 메이츠라고 해서 또 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각 전공 분야별로 뭐 건축이면 건축, 뭐 간호면 간호, 뭐 교육이면 교육 분야,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멘토와 멘티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도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하나 제가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그리피스 대학이 좀 더 잘 돼 있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다른 대학도 다 인터내셔널 오피스라는 곳에 가면 그 담당 스타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이걸 잘 못 찾아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의 그 대학 신입생처럼 내가 이제 처음에 대학 신입생으로 딱 가면 여기저기서 뭐 이런 뭐 제안들이 오잖아요. 너 우리 서클에 올래? 너 우리 동아리 이런 활동하는데 너 올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을 학생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만나보고 내가 여기에 가입할까 저기에 가입할까, 그리고 또 과별로 또 MT도 가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친한 3, 4, 5과 동기별로 모여서 뭐 술도 하면서 다양한 정보도 교류들 하죠. 호주는 사실 대학에서 뭐 MT라든지 한국 문화식의 어떤 그런 MT 같은 것도 없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터치 안 합니다. 내가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이 부분이 좀 잘 안 돼요.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야 브라이언 너 이거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 우리 서클에 들어와서 한번 해볼래? 이러면 되게 나도 적극적으로 좀 할 마음이 있는데 선뜻 누군가가 제안을 안 해준다는 거죠. 자기가 발로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피스 대학이 아니더라도요, 어느 대학 가더라도 꼭 인터내셔널 오피스 같은 데 가서 뭐 커리어 서포트라는, 이름은 다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직접 내가 나서서 계속 교류도 하고요. 저희 그 ANU 대학에 저희 학생이 IT 학과에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지금 그 학생이 과 공부 말고 별도의 동아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윈에서 캔버라까지 지금 무인차가 오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위성으로 다 조정해가지고 지금 무인차가 도로를 달리고 오고 있는, 그게 뭐 수개월짜리 프로젝트인데 거기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자기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무인 컨트롤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으니까, AI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 조인을 하는 거죠. 직접 찾아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피스 대학도 종합대학이니까 아주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유학생이죠. 그래서 호주 대학 졸업하고 호주에서 취업을 염두에 두잖아요. 제가 그 대학별 취업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과에 가야, 이 그리피스 대학에서 어떤 과에 가야 좀 더 유리할까? 자, 호주 정부가 정해놓은 그 중장기 필요 직종 MLT SSL이라고 하죠. 호토바기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전공을 선택해야 내가 점수제 이민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취업 이민으로도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호텔 매니지먼트 관련 이 학과는 호주 정부가 정해놓은 중장기 필요 직종은 속하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새로 개편된 호주 취업 비자 제도 SID 비자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학사나 석사를 졸업하고 그 관련 분야 1년 경력을 쌓으면 그 분야에 적정한 회사 스폰서를 찾으면 취업 이민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중장기 필요 직종은 아니더라도 이런 호텔 경영 쪽을 공부하는 것도 과거보다는 좀 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을 졸업한다고 해서 와 이제 대단한 엔지니어가 됐네, 호주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뭐 채간다든지, 뭐 IT를 졸업했다고 해서 아 대단한 IT 전문가네 이렇게 안 봐주잖아요. 그런데 호텔은 좀 달라요. 이 호텔 경영 같은 경우 보통 3년 중에 한 1년 가까이가 실습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피스 대학도 실습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럼 딱 졸업하는 순간 이런 호스피탈리티 계통, 호텔 계통에서 이 사람을 딱 데려다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딱 갖추고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충분히 졸업생 임시비자라는 영주권을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취업이 상당히 용이하게 잘 일어나거든요. 연봉도 대부분 7만 불 이상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적정한 스폰서 찾으면 또 영주권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학비도 3만 불 대니까 뭐 충분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리피스 대학 하면 파머시, 이 약대를 정말 많은 한국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요. 다른 대학보다 비교적 약대로서는 학비도 조금 저렴하고 또 약대 지나갈 수 있는 다양한 패스웨이가 있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그리피스 대학 약대를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약학을 전공해가지고 호주에서 영주권 받기는 좀 팍팍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MLT SSL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약대 공부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염두에 두는 게 또 한국에 돌아가서 약사 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또 찬스가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뭐 소셜워크, 사회복지라든지 OT 과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장기 필요 직종 안에 들어가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점수제 이민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 석사 과정에 보시면요, 이 JD 프로그램, JD 프로그램은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법학사 보통 4년, 뭐 복수 전공하면 5년, 6년 되죠. 법학사를 나오는 방법, 이 로스쿨에 해당하겠죠. JD 3년 과정을 나오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를 나오면
PLT라고 하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사법연수 같은 거죠. 그걸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하면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고 이 변호사가 호주에서는 MLT SSL에 들어가니까 영주권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은 한국에서 인권 관련 쪽 활동을 쭉 하시다가 특이하게 노르웨이 쪽에서 그 국제기구, 노르웨이에 본사가 있는 뭐 국제기구더라고요. 거기에서 인권 관련 일을 하시다가 몇 해 전에 이 그리피스 대학의 JD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이 그리피스 대학이 1년이 3학기제라 가지고요. JD 프로그램이 3년인데 자기가 정말 학업에 열의만 있다 그러면 2년 혹은 2년 반 좀 더 빨리 이 JD 프로그램을 또 끝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분은 호주에서 지금 손에 꼽히는 로펌에 들어가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오브 스피치 패톨로지라고 해서 언어 치료인데, 뭐 이거는 영어에 정말 어너더 레벨의 영어 수준이라고 하면 또 도전해 봄직한 그런 2년 과정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학사 과정에서 이 헬스 사이언스라든지 메디컬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선수 과목 조건이 충족될 수 있거든요. 아델레이드에 있는 플린더스 대학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스터 오브 스피치 패톨로지가 있는데, 또 그 대학은 선수 과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영문과 나왔다, 그럼 내가 선수 과목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또 플린더스 대학을 또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학비가 비교적 앞서 말씀드렸던 퀸즐랜드에 있는 UQ 대학이라든지 QUT 대학보다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자, 저희 학생들의 입학 허가 받은 케이스 몇 개 보면요. 자, 올해 2월에 시작한 학생입니다. 약대를 들어가서 지금 올해 2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그리피스 대학 가면 또 간호학과로도 좀 유명하니까 간호학과 들어가서 지금 올해 3월에 지난달에 학업을 시작했죠. 자,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그 호텔 경영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이제 디플로마를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학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6월달 시작하고 지금 영어 준비를 좀 한창 하고 계세요. 그래서 디플로마 거쳐서 이 학생은 호텔 경영을 전공할 예정이고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통 사회복지는요, 앞에 디플로마 1년 했다고 해서 2학년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그냥 1학년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디플로마 1년 하더라도 다시 1학년 시작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리피스 대학은 사회복지학과에도 이 디플로마 과정, 연계된 디플로마 과정이 소셜 앤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디플로마를 마치면 소셜 워크로 들어갈 수가 또 있죠. 자, 그리피스 대학 하면 뭐니 해도 이 패스웨이가 가장 잘 돼 있는 호주 대학. 사실은 저희 같은 이 에이전트에서는요, 학생이 찾아오면 그리피스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좀 기뻐요. 왜 그러냐면 성적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파운데이션이든 디플로마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성적은 충분한데 내가 과연 이과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디플로마 1년을 하고 2학년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이 그리피스 대학의 디플로마 과정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적이 우수하면 우수한 대로 또 들어갈 수 있고, 장학금 제도도 비교적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한국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한국 학생 어떤 학생이 들어와도 그리피스 대학은 다 맞춰줄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뭐 어떤 학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 학생이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그리피스 대학은 그게 다 맞아지니까 입학 프로세스가 참 편리한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이 8개월 과정이고 학비도 2만 불대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플로마가 이제 그리피스 대학이 정말 최고의 장점인데,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 디플로마 다 있어요. 뭐 비즈니스도 있고요, 뭐 크리미널리지 관련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IT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텔 매니지먼트도 있고요. 뭐 일반 사이언스, 헬스 사이언스 안에 헬스 케어라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하면 또 간호학과 2학년으로 디플로마 마치고 또 간호학과 2학년으로, 여러분들이 간호학과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치 7점 IELTS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계속해서 내가 영어 준비만 하고 있자니 또 너무 공부하고자 하는 그 동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우선 디플로마 1년을 하고 2학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디플로마는 보통 테이프에서 제공하는 디플로마 오브 너싱 1.5년짜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리피스 대학은 디플로마 오브 헬스 케어라고 해서 이 간호학을 염두에 둔 디플로마 1년짜리가 있어요. 그 1년 하면 또 2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디플로마가 있다. 이게 그리피스 대학의 장점이고, 웬만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장학금 20% 정도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QUT나 UQ 대학처럼 브리스번 시내에서는
아주 시내 중심 쪽에 가깝지 않다 보니까 기숙사 비용도 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6인실, 7인실, 8인실 방은 다 독방인데 큰 아파트인데 여러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뭐 200불 정도 선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기숙사로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골드코스트 캠퍼스는 아무래도 이제 골드코스트가 휴양 도시 역할도 하다 보니까 브리스번보다는 비교적 렌트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비도 골드코스트 캠퍼스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USQ 대학인데, 여러분들 USQ 대학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 USQ 대학이 호주의 뭐 메이저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영주권을 염두에 둔 유학생한테는 꽤 괜찮은 학과들이 있거든요. 예, 그 꽤 괜찮은 학과들 설명드리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호주 각 대학별 유학생의 취업률, 유학생의 평균 연봉, 요걸 한번 같이 따져볼게요. 자, USQ 대학은 1967년에 개설됐고요. 투움바, 스프링스필드, 입스위치, 여기에 이제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투움바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브리스번의 그 위성 공업 도시, 뭐 공업 도시라고 해서 한국처럼 막 무슨 이런 뭐 화학 공업 단지 그런 건 아니고요. 호주가 뭐 그런 분야는 발달된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런 제조업 시설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취업의 여건이 또 꽤 괜찮은 그런 도시가 브리스번 인근에 있는 투움바고, 지역 점수 5점도 받을 수 있고 졸업 비자 기간도 3년으로 좀 더 길게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USQ 대학 뭐 이름도 잘 못 들어봤는데 USQ 대학 들어가서 내가 취업 안 되면 어쩌냐,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로컬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컬 자료 아무리 봐도 그건 영주권 없는 우리하고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유학생의 학사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입니다. 자, 평균 취업률을 보시면요. 아본데일 대학 90%죠. 예, 노트르담 대학, 선샤인 코스트 대학, 뉴잉글랜드 대학, ACU 대학, 에디스 코엔 대학,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USQ 대학, 플린더스 대학, 찰스 다윈 대학, 제임스 쿡 대학. 자, 지금까지 제가 10개 정도를 나열했는데, 자, 여기에 대도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 있는 대학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른쪽에 제일 밑에 43개 대학 중에 비교적 제일 유학생의 취업률이 낮은 대학이 어디냐? 모나시 대학, RMIT 대학, UNSW 대학. 자, 여기 밑에 제가 잘랐는데 그 밑에 어디 있냐? 시드니 대학, 멜번 대학이 있습니다. 반대죠. 한국은 어떻죠? 예, 그래도 대부분의 양질의 직업은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을 나와야 좀 더 취업의 기회가 있고, 지방 소도시에 있는 대학 나오면 그만큼 취업에 불리해지고. 호주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특히 유학생인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유학생 여러분들은요, 절대 호주 학생들하고 잡을 경쟁한다는 개념보다는 유학생끼리 그런 어떤 경쟁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작은 시골에 있는 지역으로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아니라도 충분히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학생이 그래요. 야, 이거는 그냥 파트타임, 풀타임 다 합친 거 아니냐. 명문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풀타임 잡의 기회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풀타임, 유학생의 풀타임만 한번 보도록 하죠. 선샤인 코스트 대학, 웨스턴 시드니 대학, ACU 대학, 뉴잉글랜드 대학, 뉴캐슬 대학, 찰스 다윈 대학, 에디스 코엔 대학, 제임스 쿡 대학, 오늘 말씀드리는 서던 퀸슬랜드 대학. 자, 지금 여기서 대도시가 어디 있죠? 예. 웨스턴 시드니 대학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드니에 보면 UNSW 대학, 시드니 대학, UTS 대학, 더 쟁쟁한 대학이 있는데 웨스턴 시드니 대학이 취업률이 더 높네. 예, 그거는 조금 특수한 게 있는데요. 이 웨스턴 시드니 대학이 주로 유학생이 입학하는 그 학과가 의료계통 학과가 많아요. 예, 뭐 간호학부터 시작해서 의료계통 학과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계통 학과가 취업률은 더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웨스턴 시드니 대학에 무슨 인문학부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경제학부에 간다든지 이런 유학생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도시지만 또 여기 순위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꼭 대도시 명문대학이 유학생의 풀타임 취업률이 높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반문이 듭니다. 자, 취업률은 조금 지방도시에 있는 대학이 높다. 오케이. 뭐 그렇다 쳐요. 그들의 연봉이 낮을 거 아니냐. 명문대학 나왔을 때 연봉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자,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 연봉순입니다. 풀타임 잡은 유학생.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제가 데이터는요, 호주 대학 졸업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취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굉장히 취업률 상황이 좋아요. 제가 많은 데이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자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제가 호주 취업에 대한 링크 또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OECD 어떤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호주의 취업률은 양호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건 유학생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자, 유학생의 연봉 한번 보시죠. 제임스 쿡 대학. 자, 이거는 평균이 아니고 미디언입니다. 미디언. 평균이라고 하면 아주 고액 연봉자가 있으면 평균이 좀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디언. 전체에서 딱 중간값. 그게 더 정확하게 보겠죠. 77,200불. 에디스 코엔 대학 71,400불. 유학생의 풀타임 잡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뉴캐슬 대학, 시드니 대학, ACU 대학, 울릉공 대학, 아들레이드 대학, 캔버라 대학, 플린더스 대학, 커틴 대학. 자, 여기서 대도시 명문대학은 시드니 대학 정도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지금 명문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나 꼭 명문대학 순서대로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이 자료를 좀 잘 보시고요. 호주에 여러분들 호주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뭔가 구직 활동을 하겠다, 뭐 아니면 내가 뭐 싱가포르로 가겠다, 뭐 어디 다른 나라 가겠다, 그럴 때는 충분히 호주에 있는 우수한 명문대학에 여러분들 입학 조건이 되면 대도시 명문대학을 선호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호주에서 장기 취업을 가겠다, 그러면 영주권이 결부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장기 취업을 가겠다라고 할 때는 대도시 명문대학이 취업률이 더 높은 게 아니고 연봉이 꼭 더 높은 게 아니라니까요. 꼭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대학 선택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자, 조금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2024년, 이게 가장 최근 자료라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몇 년, 2024년만 좀 특이하게 그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지난 한 7년 동안의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자, 멜번 대학. 절반이 안 되네요. 그죠? 풀타임 취업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유학생의 취업률이. 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요, 이게 호주 대학 전체 평균이거든요. 50% 살짝 넘어요. 그죠? 2001년 코로나 때 내려갔다가 점점 조금씩 유학생의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취업률이. 그리고 지금 56.6%예요. 근데 멜번 대학은 현저히 낮죠. 네. 멜번 대학의 학사 과정은 대부분은 그 학사 과정만 가지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과들이 대부분 없고요. 대부분 석사 과정까지 하게끔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에요. 멜번 대학의 학사는 여러분들이 멜번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싶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요. 멜번 대학에는 학사 과정에 엔지니어링이 없어요. 사이언스하고 석사 2년까지 해야 비로소 엔지니어 호칭을 받고 이민으로 나아갈 수 있고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도 좀 있죠. 오른쪽에 ACU 대학 한번 보십시오. 네.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유학생의 풀타임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캔버라 대학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시드니 대학 한번 보십시오. 멜번 대학하고 마찬가지로 호주 대학 평균에 많이 못 미칩니다. 절대 명문 대학이 유학생의 취업률이 더 좋은 거 아닙니다. 오른쪽에 에디스 코엔 대학 한번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죠. UNSW 대학은 비교적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되네, 그죠? 왜냐하면 시드니 대학하고 UNSW 대학하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명문 대학인데, UNSW 대학은 주로 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같은 대학이라도 유학생이 선택하는 그 과가 용이한 과였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전체 파이로 본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오늘 설명드리는 이 USQ 대학, 상당히 평균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 투움바라는 좀 비교적 작은 도시에 있어서 과연 내가 그 대학 졸업해서 취업이 될까?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과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대도시가 취업에 무조건 유리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취업률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공별로는 오늘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정말 간호학이 얼마나 취업률이 더 높은 건지, IT 진짜 취업이 힘든 건지, 엔지니어링은 어떤 건지, 다른 전공들 내가 졸업하면 취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유학생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USQ 계속 가볼게요. 학교 사이즈는 크진 않죠. 25,000명 정도 되니까 한국에 좀 비교적 큰 대학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생도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이 대학이 엔지니어링도 의외로 강세고요. 제가 공업 도시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의 취업률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뭐 항공산업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고요. 퀀타스 에릭은 항공 관련 이런 그 베이스가 이 투움바에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타스 호주 국적기업. 네, 그리고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술 쪽도 그렇고요. 호주 전체 대학이 43개니까 이 USQ 대학이 그래도 한 15번째 정도 되니까요. 중상 이상은 되는 대학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살펴보면요. 몇몇 한 8개 분야 정도가 이 USQ 대학이 상당히 앞서가는 분야인데 제가 학과들 말씀드릴 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탄소 중립, 요즘에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이 탄소 중립 이런 거는 뭐 쏙 들어간 상황인데 뭐 석탄 발전도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상당히 또 진심인 대학이고요. 여러분들이 USQ 대학 가면 이제 저희 학생들 피드백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학년 좀 들어갔는데 호토바기님 학생이 너무 안 보여요. 대학이 아주 큰 대학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중간 정도 사이즈는 되는 줄 알았는데 학생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USQ 대학하고 호주의 뉴 잉글랜드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이들 대학이 온라인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고 호주 로컬 학생들은 상당수가 학업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하면서 또 등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 학생이 캠퍼스에서 움직이는 수는 좀 더 작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취업에는 불리하지 않다는 거. 자, 그리고 주요 학과, 뭐 여기도 종합대학입니다.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유학생이 포커스를 둘 대학은요. 자, 첫 번째 이 에듀케이션의 얼리 차일드도 있죠.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UQ 대학을 나온 선생님인지 그리피스 대학을 나온 선생님인지 USQ 대학을 나온 선생님인지 정말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뭐 무조건 다 똑같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차이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리 차일드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호주에서 정규 선생님 자격을 얻어서 교사로 활동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호주 상황에 맞게 대학을 선택해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비가 2만 불대가 거의 없거든요. 얼리 차일드 학사 과정에 들어가는데 2만 불대인 학교는 여러분들 진짜 호주 43개 대학 중에 뭐 두세 손가락 정도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간호학과. 간호학과가 3만 5천 불도 안 되는 대학 많지 않거든요. 스피치 패솔로지, 언어 치료. 여러분들 시드니 대학에 언어 치료 받으려면요. 정말 점수 높아야 됩니다. 호주 조교학을 와가지고 호주 고3을 졸업해도요. 진짜 호주 탑5 안에 들어가도 이과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언어 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이 과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드니 대학이 아니라도 이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선택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또 이럽니다. 나는 시드니 대학도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원했던 스피치 패솔로지를 못 간다? 그럼 그 학과를 빼고 그냥 간호학과 갈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학생이 간호학과도 관심이 있고 스피치 패솔로지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거는 스피치 패솔로지다라고 하면 대학을 바꾸셔야죠. 대학을 바꾸셔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졸업하면 스피치 패솔로지 언어 치료사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출신 대학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만 이제 스피치 패솔로지는 정말 언어도 레벨의 영어 능력을 또 요구하니까 그런 건 또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학비가 3만 불대 중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메디컬 레버레토리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 레버레토리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종이 있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임상병리, 임상병리사가 될 수 있는 인증된 호주 대학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피스 대학도 물론 있는데 여기 USQ 대학 있죠. 그리고 뭐 아델레이드 대학 있죠. RMIT 대학 있죠. 뭐 커틴 대학 있죠. 많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는 아마 이 USQ 대학이 학비가 가장 저렴할 거고요. 그리고 1년 3학기 제도로 운영하니까 3.5년에도 졸업할 수가 있어요. 학비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입학 조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호주 에이타 65.6이라고 하면요. 한국 수능 300점 정도 선이면 충분히 1학년으로 바로 파운데이션 없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서베잉 학과 한번 보십시오. 측량사. 토목 엔지니어링은 내가 왠지 엔지니어링이라서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너무 헤비하고 측량사 이런 건 내가 충분히 관심이 있었다. 이런 학생들은 많은 유학생들이 잘 몰라서 선택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이 전공을 했다라는 사람이 뭐 블로그 아무리 뒤져봐도 잘 안 나오니까 선택을 주저하기도 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선택해 봄직한 호주 중장기 필요 직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서베잉 같은 경우는 ISNSW라고 하는 기관, 이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이 기관이 호주 전역을 다 커버합니다. 기술심사 기관인데 여기서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커틴 대학의 배철러 오브 서베잉 나오면 우리가 인증해 줄게. 측량사로.
UNSW 대학도 있고 뉴캐슬 대학, 플린더스 대학,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USQ 대학, 그리고 RMIT 대학, 타스메니아 대학, 요 한 6개 정도 대학만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서베잉 학과를 나오면 여러분들이 측량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석사과정의 사회복지학과, 32,000불이면 정말 사회복지학과 중에서 석사과정인데 학비 정말 저렴한 거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에서 3년 과정 학사를 나왔는데, 호주는 3년 과정 학사가 많잖아요. 사이언스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엔지니어링은 아니에요. 근데 사이언스를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했는데 정작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호주에서 좀 영주권에 도전하고 싶어. 근데 내가 사이언스를 전공했다 하다 보니까 다시 엔지니어링 학사로 가려니까 4년을 공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USQ의 이 마스터 오브 엔지니어링 과정은 사이언스 계통이면 웬만하면 입학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년 만에 여러분들이 영주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학비도 3만 불 떼고. 자, 저희 학생의 입학 허가서를 보면요, 작년 2월 달에 시작한 간호학과 시작한 학생인데 15% 장학금을 받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학사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간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말레이시아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했는데 대학은 호주로 오고 싶다 해서 이제 이 엔지니어링으로 이 USQ를 선택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지역을 저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브리스번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뭐 영주권을 염두에 뒀을 때는 퀸슬랜드,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주보다는 그 외 주정부를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점수제 면에는 확실히 유리하니까.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인척이,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이 투움바 쪽에 또 거주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브리스번 쪽에 있는 좀 더 명문대학을 갈까 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영주권에 유리한 투움바에 있는 USQ로 가라 해서 이제 이 과정을 들어간 학생이에요. 자, 이 파운데이션은 8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8개월 과정으로 파운데이션 치고는 정말 저렴하죠. 23,500불이면 파운데이션 마치고 거의 다양한 학과들, USQ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과들로 1학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디플로마는 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디플로마를 거쳐서 들어갈 때는 저는 USQ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리피스 대학이 훨씬 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고요. 웬만하면 한 10%, 15% 정도는 장학금은 저희 학생들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USQ는 투움바니까 기숙사 비용도 상당히 착하죠. 200불 정도 선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종합해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저렴한 학비로 의료 관련 학과를 가고 싶다, 뭐 간호학이라든지 스피치 패솔로지라든지 뭐 이런 학과들요, 그러면 USQ 대학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저렴한 학비로 갈 수 있고 장학금까지 받으면 더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디플로마를 통해서 가는 다양한 옵션은 그리피스 대학이 호주 대학들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호주 명문대학이 결코 유학생의 취업률이 높거나 유학생의 연봉이 높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이 유학생들의 호주 대학 졸업 이후 취업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대학별로도 다시 분류하고, 또 여러분들 특히 궁금해 하실 학과별로, 학과별로 얼마나 취업률이, 풀타임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타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세세하게 영상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